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5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에 찬표를 던진 179명의 국회의원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참 걱정입니다. 그 사람 명단은 누군가는 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만날 때마다 그 사람 얼굴 쳐다보고 아,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한 사람이구나 라고 챙기는 사람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법률의 소고 중에 법비라고 있습니다. 법률 법자에다 비는 비적할 때 도적이란 뜻의 비적, 그걸 합쳐가지고 법비라고 해요. 법비. 법률을 빙자해가지고 도적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을 법비라고 그러는데, 이 어제 179명은 뭐라고 이렇게 규정이 될지, 179적? 어쨌든 대한민국의 법치에 침을 뱉은 사람들입니다. 탄핵소추안은 완전한 쓰레기입니다. 그 문서 자체가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검사의 기소장과 같은데, 아니 기소장을 쓰려면은 임성근 부장판사 진술 조서가 붙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장판사를 불러서 청문회를 하고 기록을 남기고 그것을 탄핵소추장에 증거물로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럼 무죄 판결문은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탄핵 사유가 아니죠. 탄핵 사유는 법률에 위반했을 때입니다. 무슨 법률에 위반했습니까? 법률에 위반했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지금 임성근 탄핵하려다가 김명수 탄핵받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역시 좌익이 머리가 나쁘기 때문입니다. 좌익은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부지런합니다. 악착 같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나빠요. 이게 문제입니다. 머리 나쁜 사람이 악착 같으면은 이 세상을 완전히 나쁜 방향으로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집니다. 얼마나 머리가 나빴느냐 하면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보면 압니다. 대법원장이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나쁩니까? 난 그게 이해가 할 수 없어요. 이게 판사가 하는 일은 한 99%는 법리를 들이대는 게 아닙니다. 쟁점되는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확인하는 전문가가 판사고, 판사의 우두머리가 대법원장 아닙니까? 아니 대법원장이 임성근 그 고등부장판사가 당신과 나눈 대화 속에서 이런 거 있었지 않느냐. 사표를 제출했는데 이거 사표 받아버리면은 국회에서 당신 탄핵 못한다. 그럼 내가 욕을 먹게 생겼다. 이렇게 해서 사표 수리를 질질 끌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5월에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 같으면은, 아니 머리가 정상인 사람인 것 같으면은, 아 그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그런데 임 부장판사가 어디 메모를 해 놓았겠구나. 이거 내가 좀 조심을 해야지 하면서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될 텐데, 그 다음 취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에 편지를 써가지고, 공문서입니다. 그게 공문서. 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법원 이름으로 국회의원에 보낸 서류는 사신이 아니라 공문입니다. 그 공문에서 두 가지 거짓말을 했어요. 임성근 부장이 사표 냈다는 이야기 안 했다. 그 다음에 탄핵 같은 이야기는 안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 부장 판사가 그 3시간 뒤에 틀렸다. 김명수가 거짓말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반박을 했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아차, 내가 잘못 건드렸구나 해가지고 무슨 자기 방어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날, 즉 어제 아침에 조선일보가 특종을 했어요.
녹취록을 처음에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녹취록. 그것도 요약으로 임성근 부장판사가 그때의 기록을 녹취했다 하면 녹음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해서 이런 이유로 저 국회 눈치를 보면서 국회가 당신을 탄핵하려고 하니까 사표 수리하면은 탄핵할 수가 없으니까 탄핵 좀 당해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를 하고 얼마 있다가 그 완전한 녹음 파일을 제대로 푼 걸 또 공개를 했습니다. 완전히 함정에 빠졌습니다. 이건 머리가 나쁜 겁니다. 대법원장이 머리가 나쁘니까 사법부가 완전히 이게 뭡니까? 이상한 집단으로 몰리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격도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대법원장을 어떻게 그제서야 9개월 전의 기억이라서 깜빡했다, 송구하다는 취지의 반성문 비슷한 글을 하나 쓴 게 이 사태의 말하면 시종인데, 여기 또 되게 웃기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왔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자신의 거취를 의논하러 간 자리에서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는 수준의 부장판사라면 역시 탄핵하는 것이 맞다. 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여러분 이거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임 부장판사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뭐니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마지막 수단으로 녹취록을 꺼낸 겁니다. 녹취록을 꺼내도록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도 코너로 몰아가지고 탄핵, 말도 아닌 탄핵 사유에다가 대법원장이 나서서 그것을 막아줘야 하는데, 오히려 대법원장은 어제 안철수 씨의 코멘트에 따르면은 정권에 임성근 부장판사의 목을 쳐가지고 내물로서 갖다 바치는, 어떤 영화 장면 같죠? 갖다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임성근 부장판사는 할 수 없이 진실 게임이니까, 아니 거짓말짜기로 몰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녹취록을 공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임성근 부장판사의 이 녹음이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사법부를 구했습니다. 자신도 구한 거죠. 이분이 녹음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거짓말쟁이 되어버렸습니다. 녹음 안 했으면은.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이 계속 먹힐 거고, 여기에 우상호 같은 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김명수를 적극적으로 옹호를 할 거고 하면은 완전히 임성근은 거짓말쟁이 돼버린 겁니다. 자신을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녹음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을 구한 녹음 파일입니다. 녹음 잘했어요. 앞으로 우리 생활할 때 하나의 대한민국에서 사는 지혜입니다. 좌익과 만날 때는 반드시 녹음을 하십시오. 녹음하기 좋잖아요. 좌익스러운 자와 만날 때는 반드시 녹음을 해야 되는 게, 그 자들은 거짓말 선수입니다. 거짓말 해도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 안 합니다. 거짓말이 들통나도 부끄럽게 생각 안 합니다. 다만 녹음 파일 같은 걸 딱 들이댔을 때만 항복을 하는 자들입니다. 아주 좋은 생활 습관 하나를 우리 임성근 부장판사께서 가르쳐 주었는데, 이분의 말은 이겁니다. 처음부터 이게 녹음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사표 수리를 안 해주니까 대법원장하고 이제 단판 비슷하게 하게 되는데,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서 우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내 말을 녹음을 해놔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이런 말을 했고 대법원장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기록에 남을 수 있으니까 일단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녹음을 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43분 42초간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4월 말부터 건강상 이유로 여러 번 사의를 표명했지만 계속 거절당했다. 대법원장 면담 자리에서
내가 사표 내는 이유를 잘 설명했는지 확인하고 대법원장의 답변을 다시 들어보고 재차 설득하기 위해 녹음했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저는 이게 믿어지는데요. 그동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공개를 안 했잖아요. 공개 안 할 수, 몰아갔잖아요. 고양이가 쥐를 몰 때도 도망갈 구멍을 내놓고 몰아야 된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너무 몰면은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정권이 대법원장과 짜고 그것도 몸이 아픈 임성근 판사를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마지막에 꺼낸 카드가 자신도 살고 사법부도 살고 이 대한민국을 좌익의 수중으로부터 건져 올리는 역사적 녹음 파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임성근 탄핵은 절로 가버렸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쁘다는 이유가 이겁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이달 말에 임기 만료로 어차피 법복을 벗고 민간인이 됩니다. 그럼 1월 말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선고가 나오겠느냐? 매우 어렵습니다. 그 절차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재판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럼 각하가 되어버립니다. 각하. 이건 기각과 달라가지고 각하는 재판할 가치가 없다 해가지고 각하해버립니다. 그럼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물론 그걸 예상을 하고 이 머리 나쁜 이 좌익들이 이렇게 하면 겁을 줄 것이다 했는데 이게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김명수를 함정에 빠뜨리고 전체 법관들이 불불 끓도록 만들었습니다. 맨정신을 가진 법관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정상적인 사고를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되니까 겁을 먹겠습니까? 더구나 언론과 여론이 지금 김명수 물러가라는 쪽으로 확 쏠리고 있는데 역작용이 나도 이런 역작용이 없고요. 이거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이게 문제는 하나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크나큰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대법원장이면 물러나죠. 근데 이분이 이념 서클 대표 아니었습니까? 그 이념 서클에 가입한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은 얼굴에 철판 까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김명수 같은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법 연구회 그 후신은 국제법 무슨 연구회인지 뭔지 그 대표되는 사람이 김명수니까 거기 소속된 사람도 김명수 비슷하다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재판한다는 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재판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인가를 가리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거듭하고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정말 허위 공문서를 만들고 이런 사람을 법관들이 상관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은 그건 참을 수 없는 모욕인데 빨리 사표 내고 나가면은 본인 상처로 끝날지 모르지만 계속 버티면은 문재인 정권에 좋을 일이 없을 것이고 문재인 정권에 좋을 일이 없으면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또 좋은 일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잘 모르는 국민들이 이 정도구나. 좌익이 이 정도의 집단이구나. 이 정권이 이 정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한두 달 걱정하더라도 결국 이 사람이 영웅으로 돌아올 겁니다. 임성근 부장판사가 대한민국을 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